안녕하세요. 김영합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설 이후 서울 아파트 시세가 본격적으로 추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하락폭은 상당히 크고 하락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10년 전보다 시세가 낮으며 심지어 지방광역시보다 집값이 낮은 곳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호재 등이 있는 곳들은 설 이후 상당 기간 오름폭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추락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은 상승, 은은 보합권입니다. 설 이후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설 이후 서울 집값 크게 떨어진다. 경기도 상승 확대. 지금 잡을까? 자,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요. 어떤 곳은 이제 40%, 60%, 40%, 20% 층층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게 40% 이상 떨어지려면 한 2년 정도는 하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에 휩싸였고 화살표가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죠. 서울은 정말 위험하기는 해요. 경기도하고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싸요.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자,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의 부동산 진단. 지방도 좀 많이 분석해 달라고 해서 이제 많이 좀 껴 넣으려고 합니다. 서울은 6년간 2배 이상 대폭등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평형이 신고가입니다. 모든 평형이. 또 최근에는 대형이 못 갔던 것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대형이라고 해서 메리트가 없어요. 서울은. 서울 변방 상승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제가 노도강, 금관구, 사이드 이쪽 많이 추천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랬고 최근에도 계속 상승하는 곳은 그곳들이에요. 강남, 한강, 변방순으로 등락합니다. 뭔 말이냐? 올라갈 때도 강남, 한강, 변방, 상승할 때도 이렇고 하락할 때도 강남, 한강, 변방순으로. 단기적으로 만약 지금 꼭 매수를 한다면 서울 사이드 쪽 매수하는 게 좋아요. 좀 싼 것들. 그런데 만약 강남이라든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난리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폭락 위험성이 커요. 올라가도 먹을 것도 없고. 장기적 매수는 이제 하락한다는 조건으로 강남이라든가 한강권 중심으로 매수하세요. 경기도 인천 보겠습니다. 6년간 서울 상승폭 절반 이하입니다. 오히려 전고점 10년 전 시세보다도 낮아요. 경기도는. 충격입니다. 자, 10년 전보다 10에서 50% 낮고 오히려 시세 자체가 떨어지는 곳들도 많다. 수도권 주요 지역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금을 캔다면 경기도에서는 캘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들 이제 하락장 기다려야겠다. 서울은 기다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경기도는 금광을 잘 캐낸다면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다. 신도시, 서울 인접, 변방순으로 등락합니다. 경기도도요. 신도시, 서울 인접, 변방순으로 오르고 2순으로 하락하고 그래요. 단기적으로 매수한다면 강남과 서울 인접 지역 중에서 저평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들.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면 하락시의 핵심 지역들, 즉 1, 2기 신도시라든가 유성도시의 블루칩들. 그런데 조심할 점은 이 시점에서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광교라든가 판교, 유래 이렇게 비싼 곳들은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서울이나 똑같아요. 자, 경기도 별표 쳐놨어요. 경기도는 지방보다도 저평가 상황입니다.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관망 잘해야 돼요. 자, 지방 볼까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순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할 것 없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나마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요 이미 끝물이고 광주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는 폭등했고요. 대부분은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그냥 실거주목적으로 투자보다 중소도시들 있죠. 이런 데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광역시는 너무나 뛰었어요. 광역시, 주요도시, 기타 순으로 아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한다면 지금 부산, 울산, 창원 등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또는 그냥 중소도시들. 그런데 좋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은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면 수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할 만한 곳이 솔직히 없어요. 부동산 하락 순환 사이클 보면 이제 수도권 보자고요.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이제 이 순서로 떨어지고 이 순서로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 9억 이상 아파트,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경기도 신도시 블루칩, 그리고 경기도 유성도시라든가 인천 또는 신도시의 좀 약한 아파트들, 그 다음에 경기도 변두리, 인천의 구축, 이런 순으로 지금 상승하고 하락할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지금 강남 재건축 재개발은 하락이 확대 중이고 강남 아파트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 서울 9억 이상 아파트. 자, 1월 달 아마 10억짜리는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월 말 설 지나자마자 서울 9억 이상은 하락 쪽으로 방향 전환할 것 같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요 2월 달 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신도시, 블루칩, 여기서 신도시라는 말은 집값이 비싼 곳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또 블루칩, 예를 들면 7억 이상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2월 달에 하락 연동할 가능성이 커요. 경기 인천은 저평가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고가 아파트 빼고. 그래서 상승장이 놀라지 마세요. 올해 6개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왜? 아까 광역시보다도 더 싸다고 했잖아요. 자, 경기도 유성도시, 인천의 신도시, 이런 것들은 총선 전후로 하락. 그 다음에 경기도 변두리라든가 인천, 구축도 총선 전후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 이후에 부동산 흐름은 그러면 어떻냐? 자, 설 이후에 서울 집값은 확실히 하락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 전환, 그리고 하락이 확대될 겁니다. 경기, 인천, 아마 이런 것들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지방광역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은 대부분 중소도시는 하락입니다. 총선 그러면 전후까지 한 4월달까지 보면 어떻냐? 서울 전반적으로 5에서 10% 하락이 확대될 겁니다. 수도권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 저평가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시는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는 잡지 마세요. 지방 대부분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뭐 오른 게 있어야 떨어지죠. 보합세. 추가 대책 없으면 대부분이 아마 상승하거나 보합. 즉 무슨 말이냐. 서울 추가 대책 하지 않으면 총선까지는 상승 반전해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돼요. 2020년 하반기 때 서울 10에서 20% 하락.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죠. 수도권도 아마 10% 하락될 것이다. 근데 일부 저평가 지역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광역시 10% 하락폭 확대 예상되고요. 지방 대부분은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보합. 추가 대책 없으면 대부분이 또 상승 반전됩니다. 2021년, 2023년 지금으로부터 한 2, 3, 4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서울은 20에서 50% 반타작 되는 곳들도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수도권도 30%까지 하락되는 것들, 특히 30% 이상 하락할 곳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 판교, 광교, 평촌, 광명, 과천, 위례, 미사 뭐 이런 곳들이에요. 광역시도 20% 이상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라든가 대전 이런 곳, 특히 뭐 천안 이런데 잘못 잡으면은 여러분들 상투 잡을 수가 있어요. 지방 대부분은 보합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대책 없으면 역시 수도권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열쇠입니다. 뭐 공급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유동자금 이것도 물론 변수지만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전문가들 그 얘기 안 하는데 정부 대책이 포인트예요. 집값 하락할 수 있는 대책 제가 무진장이 많이 쏟아놨잖아요. 설 연휴 끝나고 서울 집값 하락한다. 설 연휴 서울 아파트값 소강 상태 4주 연속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끝나고 서울 집값 방향성 명확해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서울 집값은 확실히 하락합니다. 9.13 학습 효과 설 이후에 거래 주춤하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15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폭탄. 6월 이전에 과연 급매물 쏟아낼까? 쏟아내느냐 쏟아내지 않냐는 추가 정부 정책에 달렸어요. 집값 규제 6주 법칙 통할까? 서울 첫 하락 지역은 강남권이죠. 자, 영통 수지 사람이 몰리는 세 가지 이유.
왜 여기가 요즘 막 뜨느냐, 핫하냐. 강남 성향이 있는 데다가 덜 올랐고, 갭도 작아요. 갭 여러분들 거의 7, 80% 수준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인프라도 갖췄잖아요. 다만 시세 거래는 5억인데 뭐 실거래가가 8억에 나온다든가 뭐 호매실처럼 그런 데는 아예 잡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갭 차이가 큰 것들은 잡지 마세요. 그리고 입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서울에서도 먼데도 비싸다. 아무리 여기 빨라도요. 신중하세요. 여기서 먼 곳들은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경기도 싸더라도. 제 말 맞습니다. 10분 거리 밖은 보지 마시라고요. 지난해 서울주택 개입 구입할 때 갭 투자자가 무려 45%. 여러분들 이거 투기꾼들이 45%나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거 대책도 안 했잖아요. 부동산 돈줄 조이는 정부 비웃듯 집값의 85% 내거는 B2B 대출. 여러분들 말만 지금 서울 40%밖에 대출이 안 되죠. B2B라든가 또는 뭐 신용대출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85%까지 대출받는 곳이 있어요. 지금 뉴스 제가 헤드라인 뽑았잖아요. 엄포통했나 강남 신축 4억 벌써 뚝 떨어졌고요. 올해 수도권 집값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8% 하락? 실질 하락폭이 거의 올해 1년 하락한다면 20% 이상 하락합니다. 7년간 1월 시세 집값 하락한다. 여기 잘 보세요. 자, 1월달 제가 다 보았어요. 15년 1월, 16년 1월, 17년 1월, 18년 1월, 19년 1월, 20년 1월까지 자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15년 1월 달에 이게 지금 이 곡선 그래프 얼마나 집값이 지금 시세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이 곡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요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1월 달 보세요. 전체적으로 낮죠. 자, 16년 1월 달 보세요. 역시 낮죠. 17년 1월 달 보세요. 역시 낮죠. 가격이. 그래서 제가 파란색 한 거예요. 18년 1월 달만 이렇게 높아요. 여기. 그리고 19년 1월 달 낮죠. 여기. 자, 시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거 2000년 1월 달 이거예요. 엄청나게 낮죠. 지금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7년 동안 파란색이 지금 7번이에요. 그럼 이번 설 이후에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1월 달은 떨어지고 봅니다. 이해가셨어요? 2월 달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3월 달, 4월 달, 5월 달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정부 추가 대책에 달렸다고요. 이제 제 말 이해가셨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줄었어요. 1월 달. 이게 막대 그래프가 다 짧습니다. 이건 거의 이번에 유력하게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눈에 보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9.13 대책. 여러분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2018년 19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 정말 쌍둥이에요. 여기 보세요. 9.13 대책 9월달 2019년 1월달 여기 이렇게 지금 계속 급락했죠. 9.13 대책 때문에. 이번에 보세요. 12.16 대책 나오니까 쭉 떨어지고 있죠. 아니 데칼코마니 아니나요? 이거 제가 복사한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뽑은 자료예요. 자, 그럼 이거 설날이라고 써있죠. 1월달. 당연히 추락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 실질적으로 2019년 1월달 자 거래량도 형편없어요. 1857 여기 12,000까지 갔던 게 1857. 자, 그러면 2000년 이게 한번 1월달 보세요. 1만까지 갔던 게 535. 벌써 더 떨어졌네요. 이것은 거래량도. 아까 시세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취소됐죠. 자,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얘도 데칼코마니예요 지금. 그래서 설 끝나자마자 집값 잡는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제가 보기에는 1, 2월 달은 거의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진 거 없어요. 여기는 올랐어요. 자꾸 지금 댓글이 그런 거 많은데 좀 뜸 좀 드리자고요. 뜸 좀. 여러분들 만약 대책 안 나왔으면요. 뭐 안 떨어졌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 대폭등하고 있어요. 계속 날아가고 있다고요. 이해가셨어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서울과 지방 비해서 낮은 경기도 저는요. 모든 걸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에 저의 창의적 생각을 덧붙여서 제가 아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를. 보세요. 서울을 100으로 잡았을 때, 자, 이거 2010년이고 13년이고 20년이에요. 자, 경기도가 얼마나 못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파란 게 경기도고, 빨간 게 인천이에요. 보시면,
자, 서울에 비해서 55% 했어요. 2010년에. 그런데 그나마 뭐 15년, 6년까지는 55%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20년에 40%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서울만 막 뛰었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반등은 했지만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도요.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평교라든가 뭐 위례라든가 이런 데 빼버리면요. 훨씬 못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5, 48이었던 게 지금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인천이 뛰는 거예요. 단순히 풍선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저평가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자, 여기 지도 보세요. 서울은 시뻘겋게 다 올랐는데 지금 10년 전보다 이게 다 낮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파란 것이 진할수록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경기 남부권 난리죠. 평택시, 여기 안성시는 완전 좀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 파주시, 포천시는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낮아요. 그러니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천안이 뛰고 있는데 이 천안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천안이 지금 8억, 10억 이래요. 집값이. 그런데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수원이에요. 여기. 연한색이죠. 그러니까 뛰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지금 뛰는 게 단순 풍선 효과가 아니라 그동안에 못 간 거예요. 물론 전철의 호재 때문에 뛴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색깔이 약하니까 뛴 거고. 자, 남양주시도 아마 좀 반등할 소지가 있어요. 남양주시도 상당히 지금 못 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천의 대부분 구도심.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진한 것들, 김포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는 선별만 잘하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들도 나는 집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세대수 많아야 하고 역세권이야 하고 서울 접근성 좀 좋아야 하고 이런 곳들. 자, 실질적으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입니다. 이거 10년 전. 굳이 꼭지가 2007년이 있는 데가 있고 2009년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보면 자, 서울 2009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요. 정말 많이 뛰었죠. 2배 뛰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2배 뛰었는데 여기로 따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한 1.6배? 이렇게. 자, 근데 경기 보세요. 오히려 고점보다 낮아요. 10년 전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새 아파트 빼고요. 이 10년 전에 존재했던 아파트 포함하는 거예요. 분양 포함하고. 자, 인천도 보세요. 인천이 약간 높아요. 그죠? 자,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가격을. 그러면 답은 나와요. 이제 서울은 추락하더라도 경기도는 추락이 덜하거나 반등하거나. 자, 지금 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네요. 자, 어찌됐거나 지금 거품 순위를 말하자면 서울, 그 다음에 지방의 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 중수도시, 이 4단계로 볼 수 있네요. 서울하고 지방광역시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거품이 심하고 경기와 인천은 1, 2기 신도시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며 지방 중소도시도 저평가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이 함께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 기간 경기도 인천이 반대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